네. 자,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네? 네. 우리 몸의 기둥 퀴즈입니다. 뭘까요? 척추겠죠? 아니에요. 그만해 갖고 답을 다 알고 있네. 네. 우리 집의 기둥은 누굴까요? 글쎄요. 질문이 많으십니다. 우리 아들 낳기 전에 저였는데 아들 낳고 나서 바뀌었어요. 우리 아들. 네. 자, 여러분들 척추 우리 이 선생님도 아마 옛날에 아들이시니까 네. 집에서 기둥이셨을 거예요. 자, 척추 전문의 김성준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고민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지금부터 주시면 되겠는데요. 02-6676-012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바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연결 먼저 시작하고 저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목 디스크 때문에 네. 그 목이랑 어깨가 좀 많이 아픈데요. 그 수술은 좀 많이 부담스럽고 해서 미수술 치료 쪽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궁금하고요. 네. 그 수술은 하고 나서 입원을 꽤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술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있다가 퇴원할 네.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자, 제가 선생님한테 넘기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 보통 문지기들도 한 마디씩 물어보거든요. 네. 그 지금 목 디스크라고 판정이 확실히 났습니까? 아예 그 병원 가가지고 네. 그 근데 수술을 하자고 그러셨어요? 어떻게 뭐라 그러시던가요? 우선 그쪽에서는 수술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네. 네, 저는 좀 나이는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네. 수술보다는 요즘에 그쵸. 좀 많이 선호하는 비수술 쪽으로 한번 네.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연락을 한번 드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연락 자, 잘 이제 주십니다. 선생님. 네. 네, 환자분 실대가 되지 않는다면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41입니다. 네, 만 41세시고요. 예. 증상은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그 목이랑 네. 어깨 쪽으로 네. 좀 많이 아프고요. 네. 약간 팔저림 같은 거 네, 좀 많이 좀 생기더라고요. 팔저림까지 그래서 좀- 있으시고요. 예. 혹시 뭐 마비나 힘 빠지는 증상이나 이런 증상 없으시고요? 그것도 좀 생기고 그냥 목이 아프고 어깨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통증이 일상생활 주신 하는데, 거죠, 그죠? 예.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명확한 마비가 없다면요, 꼭 이제 수술적 치료 말고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해볼 수는 있습니다. 비수술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면 치료가 가능하고요. 시술 시간은 한 30분 정도면 예. 평균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굳이 이제 입원을 하시지 않고도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그 지금 목 디스크가 걸린 분들은 그 목 디스크는 또 허리보다 더 수술이 되게 좀 아플 게 네. 찢어서 앞으로 들어가니까 목을 이렇게 절단한다는 게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사실 수술이 이제 허리에 비해서는 네. 이제 목 앞으로 보면은 이제 좀 머리로 가는 네. 내려가는 혈관도 있고 네. 뭐 식도도 있고 기도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위험 부담이 네.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목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시술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건 우리가 계속 뒤에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이 허리가 있으면 허리 그 신경이 다 이렇게 이제 뭐 위장, 내장 뭐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더라고요. 제가 네네. 공부를 좀 하고 오니까. 그래서 이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 그쪽 위장이나 내장이나 가는 그 신경에도 뭔가 자극을 줘가지고 위염이나 위궤양, 뭐 내장 질환 이런 것들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영향을 주는군요. 네. 맞나요? 네. 척추는 이제 우리 몸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이제 필요한 구조물인데요. 이는 이제 근육, 인대, 뭐 연골 이런 것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 우리 몸의 이제 기둥 역할을 하게 되죠. 이런 우리 몸의 중요한 기둥이 아무래도 틀어지고 휘어지게 되면 이런 모든 구조들이 아무래도 손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이제 내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네. 통증이 이제 지속된다면 아무래도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등이 과다 분비되게 되면요.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 뭐 위염, 위궤양, 불면증 이런 스트레스 질환 등도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척추가 틀어지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틀어지면 뭐 허리 통증 반치하는 그 통증 발생 부위도 상당히 넓어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척추 질환 중에 통증을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통증이 이제 같이 생기게 되면은 척추 질환은 진행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디스크 질환 예를 들어보면요. 디스크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 허리 통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 척추 주위 근육이 뭉치게 되기 때문에 디스크 자체가 이제 압력을 계속 받게 돼요. 이런 통증을 계속 방치하면은
디스크가 계속 압력을 받다가 그 수액을 둘러싸고 있는 디스크 외벽, 섬유륜이라는 부위가 상처가 나게 되면 그 약해진 부위로 수액이 삐져나와가지고 결국은 신경을 누르게 되는데요.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척추신경근까지 압박하게 되면 이제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통증까지 통증 범위가 더 이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꽉 누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신경 끝이 여기 찌릿찌릿하면 발가락, 네, 이 발끝, 뭐 이제 이 종아리 이런 데 찌릿찌릿한데, 네. 자, 그거를 쫙 풀어주면 된다는 그런 건가요? 네. 저희가 VCR 준비했습니다. 네, 보시면서 시술 한번. 영상을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정을.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건데요. 이제 꼬리뼈로 3mm 정도 커 보이지만 조그마한 구멍입니다.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는 구멍 안으로 내시경선과 레이저선을 같이 연결하여서 꼬리뼈로 척추신경이 연결된 부위로 들어가게 되면요. 내시경을 통해서 우리 뇌 내시경 하듯이 이제 신경관을 저렇게 훤히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노랗게 보이는 게 이제 신경이고요. 따라 들어가다 보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을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 부위를 이제 레이저로 저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요. 튀어나온 디스크가 이제 수축이 됨에 따라서 신경이 이제 눌려있던 신경이 회복되는 그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레이저로 디스크 크기를 다 줄이고 염증도 이제 줄여주는 그런 시술인 거잖아요.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치료 사례도 좀 보여주시죠. 네,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는데요.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디스크가 제일 왼쪽 사진 보시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간 아주 미세 카테터로 중간에 있는 사진처럼 접근을 하게 되면요. 네. 내시경을 통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위를 이제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축시키게 되면은 제일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디스크 튀어나온 부위가 수축됨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눌린 게 펴졌네요. 예. 치료 사례를 그러면 네, 한번 시술 볼까요? 사례를 하나 네. 보여드리면요. 5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지만 이제 물리치료 간헐적으로 받아오시면서 지내오셨던 환자분이십니다. 그러던 와중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이제 넘어지신 후에 통증이 악화되어 가지고요.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다리 통증이 심해지셔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아. 이제 검사상 사진을 보시면 이제 신경이 이렇게 돌출된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이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진단을 내리는데요. 이런 경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오다가 결국 디스크 외벽 자체가 약해진 상태에서 조그마한 외상에서 수액이 튀어나와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 된 사례인데요.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새 타이어가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갈밭을 달려도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지는 않잖아요. 예. 하지만 타이어가 이제 많이 다른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면 작은 돌만 밟아도 터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미 디스크 외벽이 손상 입은 상태에서는 조그마한 외상에 의해서 디스크가 탈출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아주 좋은 적응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술을 시행하셨고요. 환자분 또한 시술 직후에 증상이 호전돼서 퇴원하셨던 환자분이시고 시술 후 사진 보시면은 이제 튀어나온 디스크가 많이 이제 납작했던 부분이 이제 동그랗게 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 사실 그 저희가 방송을 이렇게 몇 번 해드리고 있지만요. 이거 그러니까 뭐든지 그 새롭게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미국에서 우주선도 오늘 뉴스 보니까 새로 개발했는데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네. 자, 이런 의술도 새롭게 이제 탄생을 하면 이것만의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특징이 뭔가요? 경막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은 이제 이름에 나와 있듯이 내시경과 레이저가 들어간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우리 기존 꼬리뼈 신경 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1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얇은 간 2mm 정도인데 볼펜 신두께 정도 얇고 긴 관을 꼬리뼈를 통해서 병변에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데요. 요즘에 기술이 워낙 발달돼서 저 얇은 관 안으로 내시경하고 레이저를 같이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기존 이제 시술에서 내시경과 레이저라는 강력한 이제 무기가 장착된 상태에서 시술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병변을 직접 눈으로 보고 MRI, CT에서 관찰되지 않은 병변까지 확인해서 치료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약물로 치료가 어려웠던 심한 유착이나 디스크 탈출증까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근본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게 된 시술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그럼 레이저 시술 과정 저희 영상으로 직접 보면서 설명 그럴까요? 드려볼게요. 네. 네.
수술실 영상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비수술 치료를 하더라도 이제 무균 수술실에서 시행하시는 게 안전하시고요. 저 카테터 끝이 시술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저렇게 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렇게 되면 사진상에 보이는 병변에 정확하게 이제 카테터를 위치시킬 수가 있는데요. 네. 카테터를 위치시킨 후에 저런 식으로 위내시경처럼 신경을 직접 보면서 이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레이저를 네. 이용해서 이제 디스크를 수축시키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형 약물을 투여해서 막힌 신경이 있는지 없는지 저런 식으로 확인한 후에 신경 염증과 부종을 갈아치는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이제 시술을 마치게 되는 그런 영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참 저희가 네.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전화번호 한번 고지 좀 네, 해주실까요? 026676-012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그럼 요 내시경 레이저 시술 대상이랑 사례 어떤 것들이 적성한지 설명 더 들어볼까요? 네. 네, 치료 대상은요. 네. 일반적인 이제 허리 디스크 질환이라든지 협착증 이런 환자들에게서 아주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네.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이전에 척추 수술 받으셨던 환자분 이제 재발하거나 유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네.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시술자나 이제 받는 사람이랑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게 수술한 부위에 이제 굉장히 이전 수술한 부위가 유착이 심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의 우려도 있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미 수술 받았던 부위를 다시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상되는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큰데요. 이런 경우에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면 아주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네. 또한 이전에 이제 비수술 치료, 꼬리뼈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 강력한 내시경과 레이저가 장착된 이런 시술로 인해서 좀 더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영상 검사상 MRI, CT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병변까지도 이제 원인을 잘 모르는 그런 통증도 이제 찾아서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옆에 사례까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예. 시술 사례 한번 네. 보여드리겠는데 65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네. 2년 전에 이미 척추 협착 수술을 받았던 환자분이신데요. 이후 잘 지내시다가 6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 다리 통증이 동반돼서 점차 증상이 심해져서 10분 채 걷기 힘들어져 내원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환자분 MRI 사진을 보시면 4번, 5번 쪽에 이제 노란색이 보이는데요. 여기 네. 노란색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협착증 소견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뭐 사진상으로 봐서는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해 보이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이미 척추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또 재수술에 대한 부담과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비수술적인 치료를 원하셔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도 치료 후에 환자분 증상이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로 호전이 되셨던 분인데요. 예.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재수술이 필요했던 환자가 이제 비수술적인 네. 치료로 잘 치료가 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여러분 네. 이제 이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나 네. 아니면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좀 주로 이제 따뜻한 겨울에 네. 겨울에 치료받고 이제 이렇게 따뜻한 몸을 보호하면은 많이 좋다고 하니까 이런 겨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주 병원을 찾으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작년부터 이제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요. 네. 예, 그래서 디스크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기도 했는데 꼭 네.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술만 해야 완치를 할 수 있는지, 또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고민되시죠. 연세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셨나요? 예, 50세인데요. 예. 네. 네, 근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하신 거 보니까 혹시 아나운서 출신 아니신가요? 아닌데요. 예. 목소리도 그렇고 발음도 그렇고 네. 예. 딱 떨어지죠? 네, 목소리가 굉장히 50세보다 젊어 보이시는 것 아니, 근데 같아요. 굉장히 그 발음이 쫙 하신 거 보니까 예. 네. 그럼 뭐 하여튼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네. 허리가 아프시고 다리 통증 없으시나요? 예, 다리에 통증이 있게 왼쪽 발끝에 통증도 왼쪽 있고요. 다리 통증도 있으시고요. 예, 다리 진단은 힘도 안 들어가고요. MRI로 진단 받으셨나요? 예, 예. 다리 힘이 안 들어가는 게 이제 마비가 있다는 얘기나요? 아니면 통증 때문에 힘을 잘 못 준다는 얘기신가요? 뭐 통증이 있어서 이게 다리에 예. 힘을 줄 수가 없고요. 예. 예. 이제 디스크 질환 같은 경우에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 경우냐면요. 마비가 명확하게 있다거나 대소변 예. 장애 등의 이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명확한 경우에 꼭 수술이 필요한데요. 예. 단지 통증만 있는 경우, 디스크 탈출이 심하지 않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예. 예.
꼭 이제 척추 질환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완치를 하는 질환이 아니고요. 결국은 치료 후에 유지 관리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수술이든 시술이든 지금 있는 통증을 먼저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 생각합니다. 이분은 네. 통증을 좀 없애려면 어떤 방법, 어떤 우리 지금 나와 있는 그 네. 의료 그 방법으로 하면 네. 도움이 될까요? 디스크 탈출증이라면요. 앞서 설명드린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에 그건 수술이 아니죠. 네,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죠. 비수술적인 네. 방법이기 네.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터진 디스크를 내시경으로 직접 확인해서 그 부위를 레이저를 이용해서 수축시켜 준다면요. 수술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경우는 회복 기간이 없어요. 이제 뭐 우리가 살을 째서 꿰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구멍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처가 아무런 회복 기간이 없어가지고요. 시술 후에 이제 바로 퇴원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예, 저는 60대 된 남자인데요. 네. 저 6년 전에 저 다리에 힘이 없어서 네. 잘 걸음걸이가 안 돼서 갔는데 목 디스크라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뒤로 한번 받고 네. 또 그게 잘 안 돼서 앞으로 다시 한번 받아가지고 그 다리 쪽에 약간 장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등급을 받았는데 걷긴 걷는데 좀 힘이 없어요. 네. 근데 또 허리 통증은 그 전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허리가 아니고 목이 그렇다고 해서 목 수술을 했는데 허리 딱 중앙이 아니고 딱 오른쪽 엄지 쪽이 좀 심해서 예를 들면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프니까 심하시네요. 가면 주사를 자꾸 놔줘요. 네. 이게 뭐 어떤 병원은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주사를 한 6번인가 맞았는데 맞을 때 처음에는 좀 효과가 한 1년 정도 갔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맞아도 효과가 없어요. 근데 네. 그 선생님 얘기나 MRI 그거 보면은 뭐 수술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심하냐고 그렇게 자꾸 묻는데 또 본인은 많이 아프고 네. 그래서 이걸 주사만 자꾸 맞으면 어떤 그 얘기는 뭐 뼈가 썩는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 주사는 뭐 마약 주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맞아도 괜찮은 건지.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뼈 주사 그래서 이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를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그 표현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걸 또 오랫동안 맞으면 사실 부작용이 있는 거는 사실이라고 판명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근본적인 어떤 그 시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꼭 수술해야 되면 수술해야 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이 문지기의 소견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 그 전에 이제 목 이제 수술 받으시기 전에 보니까 이제 마비까지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목의 신경 손상이 상당히 이제 심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뒤로도 하고 앞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제 아마 신경이 굉장히 심하게 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다리 쪽에 마비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우리 걷는 자세가 이제 불안전하게 되면요. 결국 목뿐만 아니라 우리 기둥인 허리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걷는데 많이 불편하시고 자세 자체가 이제 불안정하게 계속 유지된 상태라면요. 허리 쪽에도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손상이 와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허리 쪽 진단을 받으셨나요? MRI 같은 검사를 통해서요? 예, MRI를 또 2번이나 찍었는데요. 네, 예. 좀 눌리고는 있다고 그래요. 뭐 신경이 4번, 눌리고 5번 뭐 있고요. 여러 네. 군데가. 근데 그 뭐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자꾸 네. 그러고 그 주사를 자꾸 놔주고. 주사를 맞으면 증상이 확실하게 호전이 되시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한 5, 6년 전에는 한두 번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예. 지금 한 달 전에도 한 번 또 맞았는데요. 네, 예. 효과가 전혀 없어요. 한 2, 3일 조금 좀 덜 아프다가 네, 똑같아요. 그러시다면 그쪽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병변이 증상을 유발하는 건 제가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사 치료로는 일정한 이제 한계를 보이는 시점이고요.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제 눌려 있는 신경을 좀 더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전화 주셨던 50세 아주 발음이 정확하신 그 여성분, 그다음에 60세 남성분 대부분 의사 선생님 소견은
최근에 그 개발되었던 이 어떤 시술적인 부분, 네. 시술적인 막 수술이 아니고 그런 걸로 충분히 조금 이렇게 완화시키고 통증도 잡을 수 있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네. 말씀이셨죠? 네. 자, 희망과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네. 그런 말인데 희망을 가지셔야죠. 네, 희망 많이 주셨네요. 자, 네.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방송 끝나고요. 지금 두 분 재특권으로 잡아놓고 계십니다. 저는 또 지금 계속 한 시간 정도 상담할 수 있는 찬스를 네. 기다리고 드리도록 있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연말 선물입니다. 네. 예. 자,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네. 허리 통증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 원인이 어떤 건지 우선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이라 그러면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이제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이제 둘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죠. 디스크가 계속 이제 압력을 받거나 이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그 수액이 밀려 나와서 결국 신경 가닥 하나가 눌려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그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까지 눌리게 되면 다리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이건 척추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서 척추 신경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제 뼈라든지 관절, 인대 등이 이제 비후가 돼 쉽게 말해서 두터워짐으로 해서 신경 내려가는 길 자체가 좁아져서 생긴 질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걷고 난 후에 조금만 네. 걸어도 다리가 종아리 같은 데가 이제 터질 듯이 아프다 이렇게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이 표를 보시면 두 질환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호발 연령대가 좀 차이가 납니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활동이 많은 20대에서 50대에 주로 호발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척추를 많이 사용하고 난 후에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50대 후에 발병이 되고요. 또 두 질환이 자세에 따라서 좀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네.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 허리를 굽힐 때 디스크가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되고요. 협착증 같은 경우에 오히려 허리를 펴게 되면은 우리 척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가 접혀가지고 신경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신경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쪽 튀어나오는 부분 신경은 하나가 눌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쪽 하지 방사통이 발생하는데 물론 이제 가운데로 터지면 양쪽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신경 다발 자체가 다 길이 좁아짐에 따라 신경 다발 자체가 다 눌리기 때문에 양쪽 다리가 다 주로 쥐어짜듯이 보통 이제 표현하시기는 조금 걷다 보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시는 게 두 질환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네. 나이가 많으신 분들 두 질환이 같이 동반된 경우도 볼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네. 시술 방법 소개받는 거 보면 대부분 막 척추관을 넓히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네.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넓어지거나 하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척추관 협착증 같은 네. 경우에는 결국은 척추를 오래 사용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척추 구조물들이 이제 비유가 돼가지고요. 네. 신경이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살아있는 한 이제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네. 걸어 다니면 척추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진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제 쉰다고 좋아지진 않고요. 예. 시간을 노화의 거꾸로 돌리지 현상이요. 않는 이상은 한숨이 절로 네, 나오시죠. 예. 네. 한숨이 자연적으로. 절로 나와요. 내 나이 돼봐요. 내 나이 네. 돼봐. 네. 선생님 저보다 좀 젊으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자연적으로 그럼 넓어지면 어떻게 이제 좋은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 의술로 네. 의술이 또 그걸 넓히는 걸 또 자꾸 또 개발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개발된 방법이 것들이 있을 거 나와서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네, 예. 맞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예전 같으면 척추관 협착증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협착증은 결국은 수술로 좁아져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해서 신경을 펴주는 치료밖에 없었는데요. 그게 불과 몇 년 전 얘기예요. 예, 불과 제가 몇 년 의학기자 전입니다. 25년, 6년, 7년 차인데 네, 한 6년 전만 해도 협착증 다 수술하고 막 여기 찍고 네. 사우나 가보면 네. 막 아저씨들 이렇게 아줌마들 못 봤죠 팔자국이. 사우나에. 아, 그러죠. 그랬단 말이에요. 네, 아,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풍선 확장술이라는 기술이 네. 가장 최근에 개발됐는데요. 이건 이제 어떤 시술이냐면 우리 꼬리뼈 시술할 때 있는 얇고 긴 카테터 끝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풍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 부위로 이제 좁아진 부위로 카테터를 접근시킨 다음에 풍선을 불어가지고요. 그 공간을 확장한 후에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척추 협착증 환자에서 네.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우신데요. 네. 저렇게 이제 좁아진 부위에 왼쪽 사진처럼 카테터를 위치시킨 후에
오른쪽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 부위를 풍선을 불어가지고요. 그 공간을 네. 확장하는 그런 시술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또 풍선을 넣어서 이렇게 척추관 넓혀주는 네, 예. 원리가 같은 거네요. 그럼 저희 그 시술 네, 그 시술 원리를 장면 보시면은 보면서 다시 설명을- 또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1번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카테터를 이제 좁아진 부위에 접근을 시켜서 조영제라는 약물을 투여했는데요. 1번 그림에 동그랗게 보이는 부위에 신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위에 약물조차 이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아져 있어서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2번 그림에 보면 그 좁아진 부위를 이제 풍선을 이제 불은 상태인데요. 네. 풍선을 분 후에 3번 그림에 약물을 투여해 보면 1번 그림에서 보이지 않았던 저 신경이 3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잘 개통이 돼가지고요. 아, 보이는 게 확인할 수가 예.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 환자분 증상 또한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럼 시술 원리 볼까요? 네. 네,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네. 꼬리뼈로 마찬가지로 3mm 정도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저 카테터가 들어갈 만한 구멍만 확보하면 척추관 협착 정도의 치료가 할 수 있습니다. 네. 풍선이 장착된 이제 특수 이제 카테터를 저렇게 좁아진 부위를 찾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저렇게 좁아진 부위에 신경이 눌려서 빨갛게 지금 달아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저 부위를 풍선을 불어서 확장시킨 후에 신경을 치료하는 약물을 예. 투여하고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풍선을 다시 접은 다음에 좁아져 있는 길을 다시 들어가서 불 수가 있어요. 길을 따라서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쭉 따라 길을 가서 풍선을 불어 확장시키기 때문에 풍선을 집어넣으면 여러 번 불 수 있나요? 네, 그게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집어넣어서? 네, 풍선을 한번 불 끝나는 게 아니고 예. 길 따라 가면서 계속 가면서. 불어 나갈 수 예. 있기 때문에 좁아진 길이 넓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예를 들어 그렇군요. 터널이 있는데 터널이 한 뭐 한 네. 100m가 무너졌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저런 게 찍찍 쫙 들어가면 풍선을 쫙 불면 이제 풍선이 네. 튼튼하겠죠. 그러면 그렇죠. 쫙 올렸다가 네. 또 그 펴지면 또 올리고 계속해서 터널을 길을 뚫어주는. 이제 뚫어주는 그런 거예요. 어. 근데 그 풍선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이렇게 뭐 그건 모르시죠? 같은 거 뽑기 할 갖고 건가요? 훅 불면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 네네네. 그런 거 비슷하게 생겼는데 네. 저게 무슨 저 뼈를 저렇게 올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없어 드는데. 보이죠? 네, 힘이 네, 없어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이제 우리 바늘로 터지는 풍선이 아니고요. 네. 이건 충분히 그 공간을 넓힐 수 있는 만큼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풍선입니다. 네. 뭐다 그렇게 돼가겠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예후가 좋은 사례, 비교적 예후가 네. 좋은 사례 첨가시라 준비했는데 네. 예, 예. 예. 예, 시술 사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9세 남자 환자분이신데요. 이 환자분 증상은 이제 왼쪽 다리가 통증이 아주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걷기 시작할 때부터 통증이 심해서 10분째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악화돼서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MRI 검사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노랗게 보이는 이 부위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경이 나가는 구멍 모양입니다. 예. 그에 비해서 빨갛게 보이는 이 부위는 이제 신경 구멍이 찌그러져 있죠. 네. 이게 신경이 좁아져 있고 그 밑에 사진 보시면 노란 왼쪽 길에 비해서 오른쪽 길은 굉장히 많이 좁아져 있는데요. 이건 척추 협착증 중에서도 특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진 추간근 협착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풍선 확장술에 아주 효과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 제일 시술 사진을 보시면 제 위에 그림에 보시면 카테터 끝에서 조영제를 쐈는데 전혀 안 나가요. 그래서 조영제가 머물고 있거든요. 굉장히 길이 좁아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부위를 밑에 사진 보시면 풍선을 불었죠. 네. 불고 난 후에 이 조영제를 넣어보면은 전혀 보이지 않던 신경이 이렇게 뚫려가지고요. 신경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환자분 또한 이렇게 되면은 약물이 잘 투여가 되기 때문에 증상 또한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분 역시 시술 후에 아주 가벼운 산행까지도 이제 가능할 정도로 증상이 호전됐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0266-012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이 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실제로 저희 풍선 확장술 실제 시술 사례 어떻게 되는지 화면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예. 수술실에서 직접 하시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역시 수술실에서 시행하고요. 저렇게 이제 카테터 끝에 풍선을 우리가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저 풍선이군요. 네, 네. 예, 풍선 오, 부풀릴 수 근데 저게 신기해요. 몇 센치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나요? 많이 늘릴 수 있나요? 저게 한 지름이 0.5m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저 부위 봐주시면 저기 좁아진 부위로 풍선을 저렇게 네, 저기가 불어서 공기가 들어가면 이제 검게 나와야지 엑스레이상. 그렇죠. 엑스레이상으로 확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오. 한번 불 끝나는 게 계속 불었다가 뺐다가 할 수 예. 있기 때문에 좁아진 길을 넓혀준 후에 저렇게 조용 약물을 투여하면 오. 막혔던 부위의 신경이 잘 따라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이렇게 넓혀지면 원위치 네. 안 되나요? 풍선을 다시 이렇게 쫙 줄이고 나면? 좁아진 아, 부위를 네네. 일단 넓혀놓으면요. 결국은 이후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은 네. 다시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전 생활 습관을 바꿔 척추 관리가 잘 된다면 저 이제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아니 이렇게 네. 이렇게 했을 때 쫙 늘려놨어요. 늘려놨으면 풍선을 떴다부터 쫙 줄어들고 이러지 않고 이렇게 수축되듯이 늘은 상태 그러지 계속 있다는 않아요. 얘기죠? 예, 늘은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아. 네, 바로 그렇군요. 수축되진 않고요. 예. 네. 신기하네요. 자, 전화 한번 받을까요? 네. 0266710114,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 예. 네. 몇 년 전에 MRI를 찍어보니까 예. 사업은 추간판 탈출증인데 네. 가지고 말랐다 하고 네. 협착증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어머니? 협착증이야. 아, 협착증. 네. 그래서 제가 그거 꼬리뼈로 하는 거 네. 시술을 한번 했거든요. 꼬리뼈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시술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냥 약물 주입했다 아, 하더라고요. 그 성형술. 예. 그런데 전혀 네. 차도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술 다시 막 하려고 겁이 나서 그냥 네네네. 한 번씩 그쪽으로 병원에 가시죠. 예. 내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데 차도가 알겠습니다. 전혀 무슨 없는데 얘기인지 알겠. 발바닥이 찌릿찌릿하거든요. 예. 네. 그러면 무거운 거 더도 못하고 많이 연세가 걸어서 어떻게 되셨나요? 58이야. 58세시면 아직도 뭐 젊으신데, 자, 네. 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4, 5번 디스크 협과 협착증이 동반된. 같이 네, 예. 동반됐는데, 예, 예. 꼬리뼈를 집어넣어서 약물만 집어넣었다고 네, 게 예. 그 저기 성형 신경성형술 같습니다. 신경성형술 네, 같죠? 네, 예. 자,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 문지기가 보기에도 그거 같이 네. 좀 부족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네. 막연히 듭니다. 전문가 네. 의견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받으셨다는 분이 신경성형술 받으신 것 같고요. 받으신 후에 이제 결국은 증상 호전이 없다는 것은 그 병변 자체 치료에 어느 정도 약물 치료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만약에 환자분 증상 자체가 디스크 탈출증이 주라면요, 우리가 내시경과 레이저가 이제 장착된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신경이 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추간근 협착증이 주라면요, 방금 설명해드린 풍선 확장술을 받으시는 게 아마 어떨까 저는 생각됩니다. 네. 예, 요즘에 그 이후로도 시술들이 많이 개발돼 가지고요, 어머님. 아마 네. 다른 비술 치료도 치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풍선 확장술과 아까 레이저 이런 것들 같이 동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 처방하듯이 그런 시술도 처방을 하게 되면 네. 정말 훨씬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예. 저는요, 네. 여보세요? 예,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시술을 한번 받았어요. 아, 네. 예, 그런데 왼쪽 어깨에서부터 왼쪽 팔,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네, 새끼 손가락, 그러니까 목 디스크셨나요? 예, 목 디스크라고 해서 3번, 4번, 거기 목 눌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술을 한번 받았는데 지난 7월 달에 어떤 아, 시술인지 아시겠나요? 뭐 어떤 시술인가는 모르죠. 목에서 했으니까 목 앞으로 집어넣나요? 이렇게 이쪽으로? 뒤로였습니다. 뒤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선생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신경성형술 받으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목 뒤로 해서 얇은 간을 넣어가지고 약물 투여하는 시술을 받으셨죠. 예. 그게 시술하기 전에 병변 자체가 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심하다 그러시던가요? 아니면은 뭐 아니요. 그냥 예. 뭐 요거 수술은 필요 없고 이 예. 시술만 하면 된다고 그러더니 좋아질 것 같다 그러셨는데, 예. 어깨가 이렇게 아프면서 새끼손가락이 막 터질 것 같아요. 터질까 저릴 것 네. 그러신가요? 신경 성형술을 받으셔서 전혀 효과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신경 성형술 말고도 이제 목 쪽으로도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고 또 시술이 있습니다. 네. 만약 수술적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주파 고주파 수액 수액 감압술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가까운 정문병원에 고맙습니다. 가서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고 또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방송 끝나고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저희 지금 비수술 척추 치료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적은 게 좀 장점일 것 네. 같은데 어떤 특징이 좀 있는지요? 예, 비수술 척추 치료의 네. 특징이라 그러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세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시술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대개 평균적으로 30분 이내면은 치료가 가능하고요. 또한 이제 피부 절개가 필요치 않고 전신 마취가 필요치 않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네. 피부 절개가 필요치 않다는 말은 결국 수술 후에 이제 회복 기간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고요. 바로 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제 부분 마취라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척추 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이제 네. 고령, 당뇨, 고혈압, 심장 질환, 신장 질환 마취에 이제 굉장히 위험 부담들이 대부분 있으셔서 치료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신데 이런 비수술 치료는 그런 마취 위험 부담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한 검사부터 시술까지 반나절이면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우리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통증 있으시지만 결국 직장 시간을 못 내셔서 치료 못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조차도 이제 토요일 주말을 이용하신다면은 그 시간 내에 검사에서 치료까지 다 받으실 수 있는 게 이제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진짜 생각합니다. 부담이 적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치료 사례 한번 예가 좋은 거 참고하시라고 준비했는데 또 볼까요? 예. 예, 풍선 확장술 치료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70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제 허리 통증이 계속 있으셨는데요. 아, 고생 오래 이거를, 하셨네요. 예, 네. 치료를 전문적으로 받지 않으시고 이제 그냥 참고 지낼 듯 환자분이십니다. 최근에 점차 다리 쪽으로 통증도 심해지고 이제는 걷기 힘들 정도로 다리 통증이 심해져서 특히 종아리 쪽에 아주 심한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셨다는 환자분이신데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 10년 전부터 이미 척추 협착증이 계속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가 이제 그 신경이 좁아진 정도 아주 심해져서 내원했던 환자분이시고 검사상 역시 척추신경 협착증이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심했던 환자분이십니다. 네. 지금 보이는 그림이 굉장히 생소할 것 같으신데 네. 생소할 것 같은데요. 이 검사는 뭐냐면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요. 이 예. 통증을 보다 이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인데요. 우리가 신경이 손상 입은 부위, 통증이 유발된 부위는 이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저 시술 전에 보이는 그림처럼 아래쪽 종아리 부위, 환자 통증이 심한 부위가 이렇게 파랗게 체온이 떨어지게 네.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적외선 체열 검사를 통해 통증 부위를 알 수가 있고요. 이 환자 역시 척추 협착증 진단하시고 풍선 확장술 치료를 받으신 후에 이제 증상이 호전됐고, 그다음에 검사상에서도 이제 보면 파랗던 부위가 노랗게 체온도 회복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셨습니다. 네, 계속 네. 사진 볼까요? 네, 다음 사례 사례도 보고 또. 다음 그다음에 사례는? 네. 전화가 좀 와 네. 있는데 전화를 좀 네.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 네. 얼른 다음 거까지 계속 쭉 보자고요.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전화를 계속 받는다 예, 우리가. 62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이분도 역시 이분 특히 이제 허리 통증보다 다리 통증이 심한 추간공 협착증 환자분이셨습니다. 환자분 역시 시술을 하셨고요. 시술 좁아진 부위에 왼쪽 그림에서처럼 풍선을 불었고 풍선을 분 이후에 이제 조영제를 넣어가지고 신경이 잘 통과하는 걸 확인하신 후에 이제 환자 역시 증상 호전됐던 그런 사례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자, 그 치료 대상까지 저희가 좀 살펴보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를 쭉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 분이 적절한가요? 척추 협착, 네. 풍선 확장수 역시 척추 협착증이 가장 네. 좋겠죠. 이제 그 중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신경 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추간공 협착증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되고요. 네. 또한 척추 수술 후에 유착이나 협착, 재발 등으로 인해서 재수술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기존의 신경 성형술하고 고주파 치료, 4시간 치료에도 효과 없으셨던 분 같은 경우 추간공 나가는 구멍이 좁아져서 그게 효과적으로 이제 개통이 안 됐던 분들도 척추 협착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전화 연결을 지금부터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화 또 잠깐 또 멈추면 저희가 또 관리법 이런 거 잠깐 여쭤보고요. 네, 예. 자, 남은 시간 동안 한 6분, 7분 남았어요. 네. 여러분 전화 많이 주시랍니다.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선생님 나오셨으니까 궁금했던 점 있잖아요. 예. 네,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니, 저는 다리가 네, 한 10분 정도만 걸어도 왼쪽 다리가 막 예, 예. 당겨요. 왼쪽 다리가 당기시고요. 예, 예, 그리고 주사 치료로 예, 많이 받으러 다니는데 그것도 받을 때 한 잠깐. 하루 정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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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뿐이고 예,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나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전화. 검사는 하셨나요? 검사에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나요? 그 협착증은 아니라고 디스크라고 그러더라고.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나요? 환자분 죄송하지만 연세를 제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62세예요. 예, 62세 환자분이시면
예. 디스크가 아마 협착증이 같이 동반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프시나요? 아니면 걷다 보면은 증상이 심해지시나요? 걷다 한 5분 정도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다리가 땡겨요. 5분 정도 걸으면 다리가 당긴 상 봐서는 제가 예, 봐서는 이제 협착증에 조금 더 가까운 증상 같으시고요. 예. 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다면요. 앞서 설명드린 풍선 확장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좁아진 신경을 이제 넓혀주는 시술이거든요. 풍선을 예. 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분도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풍선 확장술로 네. 받으면 네. 지금보다 좀이 네, 통증이 많이. 통증이 좀 많이 사라지고 네. 생활의 불편함이 적어질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어르신인 것 같은데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네.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됐고요.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이 예. 궁금하세요? 저는요, 네. 73세 남자인데요. 네.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 협착증이라고 판명을 받아서, 예, 예. 뭐 크게 치료받은 건 안 하고 그냥 약으로다가 복용했고, 네. 금년 3월 달에, 그 부위, MRI 찍어서 그 부위에다가 주사 맞은 것뿐이 없는데요. 네. 예. 그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어서다가 그 후로 그냥 지금 내두고 있고, 네. 제가 제일 아픈 거는 허리에서 내려와서 그 허벅지 살, 허벅지. 양쪽 다, 예, 예. 그리고, 한 200m 정도 가면은, 걸으면은 쉬었다 가야 돼요. 터질 것 같아서 그렇죠, 그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다가,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나 이 양쪽 발이 전부 다 저리면서, 네, 예. 여름에는 화끈거려서 못 살겠고 겨울에는 발이 시려서 시리고, 예, 예. 아주 이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 좀 드리려고 전화 걸었습니다. 네, 제가 네. 어르신 증상만 제가 들어봐서는요, 좀 전형적인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맞습니다. 조금만 이제 200m만 걸어도 다리가 이제 터질 것 같아서 앉아서 쉬면 좋아지고 하는 증상은 협착증 증상 맞는 것 같은데요. 3월 달에 검사를 하시고 이제 주사를 맞으신 후에 효과가 없으셔서 가지고 이제 치료를 안 받으셨는데요. 협착증 같은 경우는 병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동반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통증을 이제 방치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수술이 이제 많이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수술 치료 말고도 비수술적인 치료로 협착증 같은 경우는 특히 풍선 확장술 같은 경우 굉장히 효과가 있는 시술이거든요. 네. 지금 그 통증을 방치하지 마시고요. 주사 이 다음 단계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받아보실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한두 통만 받으면 이제 마무리가 좀 네. 될 것 같아요. 네. 자, 02-6676-0114, 02-6676-0114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도 계속 선생님 제가 아까 약속드렸습니다. 네, 네. 한 시간 붙잡아 놓을게요. 네. 여러분 계속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네. 점이 궁금하세요? 네, 저는 50세 여잔데요. 예. 네. 작년에 이때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 입원을 해서 레이저 이제 MRI 찍어갖고요. 허리에 뭐 약간 4, 5, 6번이 디스크 끼가 있다 그래서요. 그 증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이제 시술론까지 뭐 카테터 그거 사용은 안 하고요. 네. 네, 그냥 이제 약물 치료로 했는데 한 달 정도 입원했다 퇴원했는데요. 바로 또 계속 지금 1년 돼 가는데 오른쪽도 계속 심하게 아프고요. 그리고 네. 오른쪽 목도 통증이 너무 심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오른쪽 골반하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또 왼쪽이 허벅지부터 무릎까지도 통증도 막 잘 생기고요. 그러니까 책상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책상자리도 안 되고 바닥에 앉아있는 거는 잠시도 못 앉아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가 그 말씀을 듣고 간단하게 답을 네. 듣고 저희가 마무리하고 지금 전화 주신 분 뭐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끝나고 전화 주십시오. 네, 지금 네. 전화 받아주실 거죠? 네, 제가 간단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계속 통증이 있는 상태인데요. 저렇게 통증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이제 허리 통증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자세 자체가 이제 불균형해지기 때문에 목하고 저 위에까지 척추가 다 같이 망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척추 질환 자체는 통증 자체를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약물 치료, 주사 치료에 효과 없다면 그 다음 단계 치료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환자분처럼 젊으신 경우 이제 추간판 탈출증 진단 받으셨다면요, 제 생각에는 이제 경막에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으시면은 증상이 많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척추 전문의 김성준 원장님과 함께 척추 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알려드렸고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